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시작. 예,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어떤 걸 초래하냐면 정말 일상 가운데서 절제하지 못하도록. 왜? 이것 때문에 수면 엄청 지금 절제가 안 되고 있죠. 잠 못 자고 있죠. 또 심지어는 먹는 것도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것도 제대로 절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해야 될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몸을 잘 절제하며 관리해야 될 것도 빼앗기고 있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학교 같은 데 강의하러 가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도 깨울 겸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10분 정도만 하면 끝납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우리는 다 알아요. 올림픽을 하든 경기를 하면 참가자들에게 다 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누구만 상을 받아요? 1등만 상을 받고 우승자가 상을. 근데 그가 우승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승을 하려면 평소에 엄청 자기를 절제하고 남보다 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주는 거예요. 단지 너 1등 했으니까 상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1등 하기까지 네가 얼마나 너를 절제하고 잘 살아왔는지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준비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게 하나 있죠. 세상에서는 10명이 싸우면 1등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절제하고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1등하면 나 1등이 안 돼가 아니라 나의 삶에 1등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한 실험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봤나요?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4살짜리한테 마시멜로, 우리로 말하면 초콜릿 같은 거죠. 우리는 마시멜로 잘 안 먹으니까 초콜릿 놓고 너 15분 동안만 이거 안 먹고 있으면 2개 줄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만 두고. 그럼 아이가 이제 15분을 버티면 이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4살짜리 아이들이 2개를 먹기 위해서 하나를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15분을 참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이 나는 2개 필요 없어. 지금 이거 먹고 끝낼 거야 하고 하나 먹고 땡치는 거예요. 이걸 실험한 거예요. 그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비슷한 실험이에요. 그냥 실험한 거 잠깐 보여줄게. 4-5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거 한 개?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기다려. 네.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체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네, 처절하죠. 10분을 버텨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10분 했는데 마시멜로 15분. 근데 이 실험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 참았냐 안 참았냐 이게 아니고요. 이 실험을 했던 미셸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한 박사가 유치원에서 이 실험을 한 건데 그 유치원에서 한 실험에 이 박사의 딸도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이 이제 계속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부속 학교였기 때문에 초, 중, 고를 요 아이들이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딸이 이제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피터가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빠, 오늘 수잔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요 막 난리 났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애들 얘기를. 근데 이 박사가 듣다 보니까 사고 치는 아이들의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오늘은 걔가 사고 쳤어? 걔도 사고 쳤어? 이번엔 걔였다고? 이러면서 그 언급되는 아이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박사가.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 15분 못 참았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 그 참으라고 했을 때 쭉 못 참겠으면 종쳐. 그러면 선생님 와서 줄게. 이렇게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설명하는데 막 먹잖아요. 어떤 친구 종치고 선생님 안 들어왔는데 지가 막 먹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꾸 언급되는 거예요. 사고 쳤다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박사가 생각하고 이상하다. 아니 그때 4살 때 실험했을 때 그 못 참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다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절제하지 못한 것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이 상관이 있나, 관련이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박사가 뭘 했냐면, 그러니까 15년 후, 10 몇 년 후에요. 15년 후에 이 아이들이 이제 다 4살이었으니까 이제 18살 됐을까, 고등학생 됐을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본 거야. 찾아봤더니 15분을 참았던 애들은 SAT 점수,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의 평가도 우수한 거예요. 얘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야. 근데 15분 못 참았던 애들은 맨 이제 선생님의 골칫덩어리라는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얘네들이 이제 40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40살이 됐을 때도 뭐 하나 봤더니 못 참았던 애들은 비만도 돼 있고 약물 중독도 돼 있고 사회 부적응돼 있고 감옥도 가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분을 참았던 애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월급도 잘 받고 또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 어떻게 될지는 4살 때 이 마시멜로 실험해보면 안다. 실험해봤는데 15분 잘 견뎌. 얘는 인생 잘 살 거야. 못 참아? 얘는 인생 문제 있을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평소에 자기 삶을 잘 참아내는 연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그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연구해요. 뭐가 제일, 여러분도 관심 있잖아요. 수아, 내가 성공하는데 뭐가 중요할까? 이런 데 관심 있지? 그 좋은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대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당연히 하고 싶잖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지?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IQ 있죠. IQ는
어떻게 노력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 저의 얘기는 뭐냐면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비결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IQ를 바꿀 수는 없어. 그거는 뭐 여기 유전적인 거니까 내 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내가 IQ가 120인데 200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갑자기.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IQ 말고 그게 절제하는 힘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소에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야.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절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 재밌죠, 좋죠, 하고 싶죠, 맞아요? 나는 스마트폰 이거 재미없어, 나 스마트폰 아유 이거 지겨워, 난 이런 거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면 병원부터 가봐야 돼.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뇌가. 왜냐하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은 이걸 팔고 이 속에 있는 앱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걸 찾도록 만들까요? 우리 뇌가 그걸 안 찾도록 만들까요?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우리 뇌가 그걸 안 찾도록 만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거는 우리 뇌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안 찾아, 이거 시시해, 이러면 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검사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멀리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일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실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절제를 키울 것인가? 절제 잘하는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이 동네는 스마트폰 절제를 잘하는 동네로 소문난 동네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어디냐면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는 이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잘 할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아.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야.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감사해서 자녀들에게 막 줄까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돈 버는데 자식들도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들을 가본 거예요. 우리나라 PD가 가봤어요. all their bags over there, and then they first need to put their phones here, as you can see, and the laptop is here. So we don't have any chargers upstairs. Everything, all the electronic devices are downstairs. Absolutely no smartphones upstairs. 미리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할 선을 그어놔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살인 이드는 이 자리에서 하루 30분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Why do you think you have to follow by your parents' rules? Or else I'll not have as much self-control, and then like I'll be a little too much like too addicted to my cell phone where I just like use it every day. If I didn't have any restrictions, then I'll probably just play until like 2 a.m. And I think a lot of people, especially here in Silicon Valley, develop technology, and I think they understand what the technology was built for. And it's typically not built for young adults who are kind of early in their learning stage, and make sure that there's a time and place later on, once they have the capacity to understand how technology can play a very positive role in their life, that they can then kind of do it more and more and more. 예, 이 오디오가 지금 안 맞았어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그런데도 하교하고 집에 딱 현관문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서 보관함에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잠잘 때 침실로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절대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정해진 시간과, 아까 얘기했죠, 정해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간, 필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실리콘밸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24시간 무슨 생각만 해?
이 앱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앱에서 24시간 보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유롭게 쓰게 하면 절제라는 삶은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제력을 키우려면 그냥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언택트라는 단어를 써요. 언택트.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사실 모든 중독은 접근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TV보다 스마트 게임 PC보다 스마트폰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침대로 갈 때도 가져가. 학원 갈 때도 가져가. 항상 손에 붙어 있어. 그러면 절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언택트라는 것은 항상 보관 장소에 두고 필요한 시간에만 쓰는 이런 훈련들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고, 이게 영상 봤죠? 이런 장소에다 보관한다. 자, 두 번째는 온택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숙제 같은 거 할 때, 특히 영어 공부할 때는 어때요? 미디어 써요, 안 써요? 들어야 되거든, 소리를.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는 미디어를 쓰죠.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약속도 정하고 벌칙도 정하고 보상도 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기록장 같은 것도 쓰는 거야. 내가 어느 시간대에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선생님 책에 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족들이 같이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고등학생이지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고 지혜롭게 그 안에서만 잘 사용하고 있다. 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절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사용할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택트예요. 아니 컨택트예요. 컨택트는 사실은 이 스마트폰 절제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사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시작할 때 봤지만 진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제 이게 가족인데 미디어가 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더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강의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유니스 학교처럼 대안학교였어요. 세품 기독학교라는 학교였는데 광주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스마트폰은 아예 못 쓰잖아요. 우리도 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학교는요. 투지폰도 쓸 수가 없어. 폴더폰도. 주말에도 스마트폰 아예 못 쓰게 하는 거. 이유가 딱 하나야. 왜 주말에 못 쓰게 하냐? 주말은 특히 누구와 시간을 보내라고? 가족과 보내라고. 이게 학교 방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대안학교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중에는 학교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주말에는 집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한 거를 주말 내내 스마트폰 하게 방치하는 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부모랑 같이 보낼 시간이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말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말은 더 미디어가 아니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그거 하라고 아예 투지폰도 못 쓰게 하면서 주말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원칙이. 미디어 절제는 언제 가능하다? 부모랑 잘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가능하다. 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등 아이들이 온종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면서 미디어 중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중독을 예방하고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중독을 예방하려면 먼저 중독적 물질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 시간과 목적 등 가정 내 미디어 활용 규칙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미디어 실천 기록장을 작성하거나 약속된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을 채워줄 때까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다. 알아보겠어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젊을 때라 잘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기록하게 하고 그 저절로 이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자기도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키우는 컨택트 패밀리 실천이 자녀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가정 예배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 가정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을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어떤 미디어가 내 마음 안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 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는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예요. 실화인데 그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왔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우리가 미디어가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화를 잠깐 보고 마치자.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Isn't it great?